나에게 무엇이 이득될 것인가? 이기적인 유권자. 나 이타적인. 이타적인. 자신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게 일단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에 도움된다고 보고요. 당이 결심을 하면요, 네. 저희는 그냥 따르는 겁니다. 변화는 천천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되게 멋진 분들이세요. 민주시민. 아, 왜냐면은 뭐야, 이제 알았어? 많은 분들 통일공론장. 피스 아고라입니다. 아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스아고라 조경일입니다. 오늘 3부 세 번째 주제는요, 저희가 앞전에 그 남북한의 국회와 국회의원 제도, 또 정당과 선거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 주제는 이어서 정치적 효능감, 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냥 아주 편하게 우리 느끼는 그 소감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뭐 나의 목소리나 또 나의 의사가 정치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 느끼는 그런 효용성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떤 정치인을 찍었는데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이런 거죠. 뭐 이런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뭐 질문이 좀 뭐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각자 자기 지역구의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정철 씨는 지역구 정치인 누군지 알아요? 저는 솔직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종로구 주민이기 때문에 최재형 국회의원이시죠? 아, 최재형 국회의원이군요. 네. 이광영 씨는 마치 검색한 것 같은데 들켰어요? 커닝 안 됐는데. 이번만 허락하겠습니다. 네. 누군가요? 지역구 정치인이? 저희 서대문구고요. 서대문구는 우상호 국회의원님. 우상호 국회의원이요? 네. 태림 씨는요? 저는 마포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군요. 국회의원이시고요. 네. 저는 양천에 사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지역이 다 공개가 되네요. 저는 양천에 사는데 우리 이용선 의원님이 이제 지역구더라고요. 저는 또 정치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또 공보물 보면은 항상 다 찾아보거든요.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그럼 갑자기 궁금한데 선거 때 후보를 결정하는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합리적인 투표를 하는데 나에게 무엇이 이득될 것인가? 이득. 내 주머니에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굉장히 합리적인 유권자인 것 같네요. 이기적인 유권자. 이기적인 유권자이기도 하고. 우리 가영 씨는 난 완전 달라. 그래요? 기준이 뭐예요? 난 이타적인. 이타적인 어떤 후보를 고르세요? 일단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그건 팜플렛들 속에서 그거를 많이 봐요. 나는 최대한 나보다는 우리 이웃,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뭔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는 뽑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소문처럼 그러네요.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난 문화기획자니까. 우리 태림 씨는요? 저는 당을 보고 뽑습니다. 당을 보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기초의원이건 뭐 국회의원이건 뭐 자치단체 뭐라고 해야지 장이든 간에 지역구 의원이든 간에 이게 약간 같은 뭐라고 해야죠? 같은 당이어야 이게 전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질문이요? 그러면 태림 씨는 당이 기준인 거야? 그렇죠. 당이 기준이죠. 왜냐하면 한 당을 뽑기로 했으면 전 그 당을 쭉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예산이고 뭐고 간에 이게 어느 정도 협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실제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을 다 다르게 뽑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한다고 한 공약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자립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좀 예외일 수도 있는데, 이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에 어떤 분이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그냥 한 당을 이렇게 쭉 뽑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은 바뀌잖아요. 네. 사람은 바뀌는데 시스템은 뭐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그렇게 많이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말 있으신가요? 저는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들 되게 멋진 분들이세요. 민주시민. 뭐야, 이제 알았어? 많은 분들
제가 듣기에는 어떤 분들은 얼굴 보고 뽑고요. 잘생겼네, 외모가 준수해. 아니면은 집에서 야, 너 이거 찍어, 이분 찍어 해가지고 그런 되게 감성적인 투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공약도 보고 또 정당도 이게 고려하고 그렇죠. 모범 시민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주체적인 시민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피스 아고라입니다. 피스아고라. 피스아고라는 그렇습니다. 예, 막간을 위해서 홍보. 예. 혹시 정철 씨는 북한에서 뭔가 정치적 효능감 비슷한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그니까 있잖아요. 이게 저는 북한 사회에서 제가 뭐 참여해가지고 사회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참여잖아요. 구 차원이든 아니면 어디 시민회관 차원이든 간에 민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참여해야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 기능하는 건데 북한은 그냥 체제가 이게 시키는 것만 따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참여해가지고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정치적 효능감을 떠올려 봤던 적이 없었죠. 네. 네. 질문이 또 질문. 있으네. 왜냐면 질문 난 나만 예, 하니까. 하세요, 질문. 예. 왜 웃어 자꾸? 그래. 좋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껏 하시죠. 알았어.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하지 않아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좋다고 믿고 있는 거지. 우리 정당이 펼치는 이 모든 정책은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머리 그렇죠. 세뇌가 된 네,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의견을 내서 뭔가 이거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잖아. 그렇죠. 노동당의 정책이 사회주의 강국, 네, 우리식 사회주의, 자력갱생 이걸 하는데 무조건적인 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까 저희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 네. 바꿀 수 없다. 네. 당이 결심을 하면요. 저희는 그냥 따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북한의 그 조선노동당 독재 체제. 예, 독재 체제인 거죠. 예, 그 북한의 그 사회주의 체제가 일당 체제니까 의심을 잘 안 하죠. 예, 왜냐면 대안이 있어야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북한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당이 있으면 무슨 당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냥 교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거다. 근데 지금 또 좀 북한도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근데 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체제나 당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이미 이전과는 다르게 맹목적인 충성보다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좀 더 챙겨보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삶의 행태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충성스럽게 내가 정말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거는 지금 많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었어.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면 북한은 거의 지금 밑바닥이 시장 경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그다음에 돈을 주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언젠가 주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그러려면 참 많이 멀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저희는 느끼고 있는 겁니까? 다들 내 투표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화기획자가 된 거야. 기승전결 문화기획자예요? 안쓰러운 게 안타까운 게 있으니까 정치가 좀 대변하지 못한다면 문화로 대변을 해볼까? 원래 전 변화는 천천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능감을 느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확확 바뀌면 그것도 되게 좀 불안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효능감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기준의 차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전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가 효능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너무 대화를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국회의원분들이 맨날 그 시민들이랑 대화한다고 입법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가끔씩은 효능감을 덜 느끼더라도 그냥 이분들이 일을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용한 대중보다 활발한 대중이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의 투표가 사표가 될지언정 이게
참여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게 일단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에 도움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아침 되면은 시사 라디오 방송 아니면 시사 뭐 뉴스 방송 무조건 하나는 봐라.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의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국회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적어도 그런 걸 좀 따지면서 투표하면은 당신들이 나중에 얘기할 때 나는 적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했는데 너희가 못했어. 그런 비판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네. 효능감이라는 게 참 또 주관적이기도 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이 중에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나 또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내가 또 잘 살려면 사회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개인이 잘 살려면 사회가 먼저 살아야 공동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좀 복지를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근데 이 복지 정책이 좀 이런 많이 하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많이 하는 것 같아. 다양하게. 정치인들이? 그런데 왜 약하지? 왜 이렇게 약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왜 여전히 1인 가구의 고독사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나는 좀 이런 게 문화적으로도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아. 자신을 대변해 주는 정치인이 찾았어. 못 찾았다? 찾아볼게. 네. 큰일 났네요.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있어야 될 텐데. 저는 많습니다. 저는 뭐 통일 이슈에도 관심 많고 말씀하셨던 복지 정책에도 관심 많고 또 경제 정책에도 관심 많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을 저희가 뭐 만약에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를 대변해주는 정치인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자신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정치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태림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보통 국정감사 보면 이제 행정부를 국회의원분들이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되게 필요하신 활동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입법을 하더라도 그 행정이나 아니면 실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잘 캐치해 내셔가지고 개선점을 항상 찾아내고 그 개선점에 대한 답변도 일단 받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 좀 더 많이 응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응원을 많이 해줘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대표하고 있지 않나. 조금만 보면 대표하고 있다고 느낄 텐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말하고 하는 것들이 전문 용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나한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또 좀 의문이 갈 때도 있고 또 기초지자체 이런 의회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거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토론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까지 다 챙겨보기도 또 힘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빠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냥 시민단체 자기한테 맞는 곳 이렇게 몇 개 후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다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조금 괜찮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그분들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 응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좀 쭉 바라보면은 전체적으로 지도자라면은 모든 영역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세부적인 정책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돼요. 다만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그게 저는 리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거 역사와 현재 현재 상태, 우리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통찰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은 저는 정치적 효능감이 확실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없어서. 네. 성인군자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인군자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올 수 있을지 그렇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효능감, 다양하게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던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항상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아까 이제 이기적인 유권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이익이 돼야 뭐 일단은 뭐 두 다리 뻗고 뭐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근데 그 공동체는 물론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예, 그런 방향에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 저는 다 각자 갖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피스아고라가 남북한의 청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 좀 계속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공감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또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